한국국방연구원이 사업 타당성 연구를 통해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초도 양산을 기존 40대에서 20대로 줄여야 한다고 방위사업청에 보고함에 따라 관심은 전투기 가격에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와 항공업계 소식통들은 SBS에 KF-21의 초도 양산을 20대로 줄이면 대당 가격은 1억 달러, 약 1,3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당 목표 가격 700억 원대보다 2배 가까이 올라가는 겁니다. 제한된 예산에 생산비가 급등하면 공군 전력화 계획 물량이 120대를 채우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국방연구원의 핵심 주장은 초도 양산 KF-21엔 공대공 미사일만 장착되는 만큼 북한 지상시설을 공격하는 공대지 미사일이 없는 전투기를 40대나 만드는 건 예산 낭비라는 겁니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미사일 사정을 들어 전투기 개발 계획을 문제 삼는 사례는 해외에서도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사일이 KF-21 양산의 걸림돌이 될 거란 진단은 몇 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공대공, 공대지 다 우리가 확보를 해야 제대로 된 전투 체계를 갖출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꼬리가 몸통 흔드는 일까지 발생은 하지 않도록 검토를 같이 해줘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KF-21 사업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면 미사일 확보 계획을 더 서둘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올해 서울 국제항공우주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첫 선을 보인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노후 기종 F4, F5를 대체할 차세대 전투기로 2026년부터 2028년 사이 초도 물량 40대를 생산한 뒤 2032년까지 80대를 추가 양산해 공군에 총 120대를 배치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군과 방위사업청 등이 참여한 비공개 토론회에서 초도 물량을 40대에서 20대로 줄여야 한다는 한국국방연구원의 사업 타당성 조사 잠정 결론이 공유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방연구원의 사업 타당성 조사는 예산 확보를 위한 마지막 필수 절차로 국방연구원장 결재만 거치면 확정됩니다. 초도 물량 감축 이유는 KF-21 사업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7월 방사청 작성 자료에 따르면 초도 양산 40대 기준 대당 가격은 880억 원대로 예상됐는데 물량이 반토막 나면 대당 가격은 1,000억대 안팎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반면 KF-21보다 반세대 앞서는 미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는 많은 주문량 덕에 비용을 줄이는 규모의 경제로 대당 7천만 달러, 우리 돈 946억 원 이하로 가격을 낮췄습니다. KF-21 사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당장 최초 양산 물량이 줄어들면서 전투기 한 대당 가격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과 성능 경쟁력이 F-35A보다 떨어지면 수출은 물론 공군 도입 물량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방사청은 다음 주 중 KF-21 사업 타당성 연구 결과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조종사가 타고 있는 전투기와 조종사가 타고 있지 않은 무인기가 이렇게 하나의 편대를 이루어서 적을 공격하는 그런 체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편대가 유지가 되려면 조종사가 타고 있는 전투기는 무인기에게 제대로 된 명령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최첨단 전자장비가 실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려운 작전을 수행하기 때문에 성능도 굉장히 좋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전투기를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전투기가 저 뒤에 보이는 KF-21입니다. 초음속 전투기고요. 1.82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1.2까지 영역 확장이 돼 있고 마하 1.2, 음속의 1.2배, 그다음에 최종 목표는 1.8배까지 대략 한 2,200km per hour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수시로 음속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초음속으로 비행하고 있습니다. 진짜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F-16과 거의 대등한 수준의 어떤 기동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조종성도 좋고 공대공 교전에서는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거라고 자부하지만 16과 또 다른 점은 16이 갖고 있지 않는 항전 장비들을 통합시키는 능력, 융합시켜서 정보를 조종사에게 주는 능력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타겟팅 파드라든가 레이더라든가 EWS, 얼리 워닝 시스템 같은 정보들을 융합을 해서 한 화면에 조종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전장 상황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무장 운용 또는 생존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죠. 다른 항공기에서 볼 수 없었던 어떤 화면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거죠. 후방석에 탑승해서 후방석 조종사가 무인기들까지 통제할 수 있고 전방 조종사는 조종에 전념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적진에 있는 레이더 기지를 공격할 때 앞에 있는 무인기들이 KF-21로 오인할 수 있게끔 신호를 주기도 하고요. 전자파 공격을 하기도 하고요. 무기를 싣고 있어서 공격도 하기도 합니다. KF-21이 주요 타겟을 정밀하게 타격해서 레이더 기지를 속된 말로 박살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무인기에 있는 카메라 기지를 통해서 작전을 제대로 수행했는지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뭐 6세대는 어차피 그 필수인 것 같아요. 조만간 다가올 이제 전쟁에는 뭐 공중뿐만 아니라 뭐 지상, 해상까지 유무인 폭격 체계로 운영되는 체계들이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기반 기술을 갖지 않으면 결국 이런 6세대를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AI라든지 무인 전투기들, 무인 함정 이런 것들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서서히 개발을 투자를 해서 우리가 기반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구시대 비행기들은 케이블로 되어 있었다면 플라이 바이 와이어라고 해서 전기적으로 작동을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컨트롤 로가 필요하고 그러면 그 컨트롤 로를 설계하는 것은 정말 핵심적인 기술 중에 핵심이거든요. 그 기술을 우리 스스로 만들었고 우리가 적용하고 다른 항공기, 다른 선진국에서 만든 항공 전투기들과 대등한 능력의 어떤 그 조종성을 갖게 된다는 건 그거는 정말 큰 기술력, 큰 자부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